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고요. 근로기준법에도 이제 그 의무사항이 있고 그래서 취업규칙 매뉴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규칙 기본적인 그 개념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노법원에서는 취업규칙 매뉴얼을 다 준비를 해서 지금 출판 중에 있습니다. 그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그 근로기준법 93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그 취업규칙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또 이를 변경할 때는 또한 같다. 그리고 93조에 보면은 한 13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기재 사항인데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또 교육에 대한 것, 또 모성보호에 관련된 것, 또 징계에 관한 규정, 이런 한 13개 정도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10인 이상은 하나의 어떤 틀을 가지고 이제 그 핸드북 같이 만들어서 그 틀 내에서 이제 근로자를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그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어떤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보면은 이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그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근로 조건에 관련돼서는 그 집단적 그 근로 결정이라는 이렇게 근로기준법 4조의 그런 그 근로 조건의 결정, 그런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업규칙은 한 기업의 모든 이제 헌법과 같이 이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취업규칙은 더 좋게 변경하는 거, 이런 부분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만드는 취업규칙 매뉴얼이 처음에는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이런 의미를 이제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그 고용노동부가 만들어서 제시한 표준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 취업규칙에 한 약 100개 조항도 되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이게 그 필수 기재 사항인지 의무적 기재 사항인지 이런 부분도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해주고, 또 그에 대한 법적 효과까지 설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 3에서는 그 취업규칙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제도는 취업규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문제, 또 징계 제도도 반드시 취업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성희롱 예방 부분, 또 발생했을 때 처리 부분도 취업규칙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성보호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도 자세히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근로자의 어떤 편의나 이런 뭐 병가나 아니면 휴업, 또 뭐 경조사 휴가, 이런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어떤 규모 있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이제 회사의 어떤 헌법과 같이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근로계약서. 근데 계약서에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규칙을 회사 차원에서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지키도록 하는 거가 맞는 거죠? 예, 진짜 우리 고모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취업규칙은 원래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 일일이 다 적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는 한 장짜리 작성하고 여기에 기술되지 않는 내용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특정 근로자에게 특별한 내용만 다루고 있고, 일반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의 뭐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취업규칙에 관련된 해고나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또 취업규칙에 정해진 이런 근로
어떤 징계 규정을 뭐 잘 지켰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강남농민법인에서도 취업 규칙에 들어갈 어떤 필수 사항이라든지 그 모범적인 취업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앱에다 올려놓는 걸로 믿고 있는데, 지금 그 취업 규칙을 처음에 작성할 때 물론 이제 표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거기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취업규칙은 반드시 회사의 사업주가 만들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법적 효력은 공개해서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지 많이 그 취업규칙에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무리 취업규칙을 회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그걸 장롱 속에 넣으면은 그는 취업규칙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은 이제 사용자가 만들어서 그것을 근로자한테 회람식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동의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저희 강남농업인의 취업규칙 관련해서 문의사항도 많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취업규칙 자기네들이 이제 그 어떤 회사가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들이 변경됨으로써 업데이트하고 그 자기네들의 그 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의가 많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그 모성보호법이 강화됐고 2025년 2월 달부터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반을 늘었다든지, 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 그러니까 20일이 됐다든지, 또 그 외에도 또 그 다양한 이렇게 모성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을 때는 취업규칙도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야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일관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그 취업규칙 어떤 개정을 통해서 법이 변경된 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준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몰라서 뭐 그 취업규칙을 마련을 안 할 경우 어떤 그 불이익이나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뭐 취업규칙은 모든 회사의 ABC라고 할 정도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갑자기 회사가 늘어가지고 10인 이상이 돼서 취업규칙 작성이 안 된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근로감독관이 이제 사전 예방 점검일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바로 시정해서 이제 30일 내로 이제 보강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근로자가 이제 새롭게 취업규칙을 만들고 그거는 노동부 장관에 신고하게 되면은 다 이제 그 사건은 다 무마가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 근로감독이 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은 이제 뭐 산재법에 있는 근로감독 같이 이제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바로 처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번에 이제 법이 바뀐 이런 부분은 이제 바로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회사들은 사실 시스템형 관리라는 게 바로 취업규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조항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취업규칙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그 강남농업인의 취업규칙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노무사분들도 그리고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아주 좋은 그 모범적인 취업규칙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취업규칙이 제대로 업데이트 됐는지 또 신고는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